어제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직 정상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다 날아갔는데 국회만큼은 미세먼지가 꽉 끼어 있어서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 4월 정기국회는 사실은 그동안 관례대로 수석 부대표들이 일정을 합의해서 발표까지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거를 의결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방송법을 들고 나와서 방송법을 이번에 4월 달에 개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2일 본회의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부분, 방송법의 본질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0년, 9년 동안 방송을 국정농단 세력들이 장악하고 국정농단 방송으로 만들려고 해온 것을 우리가 최소한 막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다수제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 방송법을 저희는 이제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자 하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제 정당이 손대지 말고 완전히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낸 법안, 야당 때 낸 법안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정권이 바뀌자 그때 국정농단 그 세력이 하고 있었던 방송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 지금 야당이 최소한의 권력을 방송에 행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자는 것이고요. 그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된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론이 나오면 4월 중으로 더 처리하자. 그래서 원내 수석과 과방위 간사들로 구성되는 8인 회의를 통해서 논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번에 낸 그 안을 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이 국민투표법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절차법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근데 벌써 1년 3개월 동안 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합의가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이제 4월 국회에 들었으면서 4월 20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4일로 국회 발의를 할 수 있는 시한까지 그 14일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고 다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4월 20일부터 5월 4일 그 보름 동안 더 논의하자. 이게 지금 국민투표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4월 20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4월 23일 날 발효가 돼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국민개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은 4월 20일부로 종료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시한에 거의 시한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예산 부수법안 같은 것이다. 예산만 통과되면 부수법안이 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국민투표법이 어떻게 예산 부수법안입니까? 이거는 개헌 투표만을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법안들을 처리할 때 많은 주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안들을 처리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4월 20일과 5월 4일 그 2주간 사이에 국민개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더 진행시키려면 사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 딴소리로 이 개헌 국민투표를 방해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아주 막혀있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진전안을 내놨습니다. 5월 4일 동시투표 6월 13일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래서 그거는 양보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거, 그건 뭐냐면 대통령 있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겁니다.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주는 권한은 국방, 외교, 통일 3개 부처만 권한을 주고 국무위원 임명권도 3개만 주겠다. 나머지는 국회에서 선출한 이 국무총리에게 모두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8부 장관 중에 3명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5개 장관은 총리가 임명합니다. 5개 처 중에 대통령은 하나, 국무총리는 4개 처. 17개 청 중에는 대통령은 2개 청, 15개 청이 총리 권한입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책임 총리제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로 이거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집정부제고 대통령을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못 받겠다. 대신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양보안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반응은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바꾸기 위해서 개헌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면 국회에서 선출해서 이렇게 나머지 모든 권한을 총리한테 주는 거 아니면 못한다. 이것은 이제 탄핵을 통해서 앞으로 정권을 다시 갖기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권력에 참여하겠다, 권력을 갖겠다. 이것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제기한,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기하는 그것은 못 받고 나머지 권력 분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하면 다당제 구도가 되고 결선 투표제 하는 과정에 정당 간의 연정이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DJP 연합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었고요. 그 과정에 김종필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갖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처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4월 국회가 저로서는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런 점 아닙니까? 제가 해왔던 을지로위원회 그 많은 민생 법안들,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저가법정 특별법, 그리고 이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이렇게 자영업 또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이 아직도 산적하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 마지막 국회에서 꼭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양보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분들은 추경과 개헌 논의를 중단시켜서 그거 안 하면서 홍문종 체포동의안 와 있는 홍문종 의원의 방탄국회를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제안이, 적극적인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이 수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 방송법에 있어서도 정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제 이번에 제대로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겠습니다.